예, 각각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합동방송을 했습니다. 이미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한국 사회의 균열이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데 공감을 한 반면에 북한과 경제 문제에서는 커다란 견해차도 드러냈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유튜브 합동방송은 어제 오전 11시부터 2시간 4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균열로 한국 사회의 증오가 확산하는 것이 문제라는 데는 함께 목소리를 냈지만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날카롭게 대립했습니다. 북핵을 만들고 탄도미사일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이거는 적화동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남측 동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체제 안전이 다른 방법으로 보장된다면 굳이 핵을 가질 이유는 없다고 본다, 북한이. 불안하기 때문에 핵을 만든 거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 유 이사장은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고 홍 전 대표는 민생 경제가 최악이라며 정책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빨리빨리 성과가 나오려면 좀 더 힘있게 밀어붙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IMF 이래로 대한민국 경제가 최악입니다. 정책 기조를 좀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요, 정책 기조를? 이거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바꿔야죠. 관심을 끌었던 유 이사장의 정계 복귀. 홍 전 대표는 복귀를 장담했지만 유 이사장은 같이 낚시 나가자며 부인했습니다. 유 장관이 곧 등판을 하지 않을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10개 주제에 대해 토론을 마친 두 사람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며 기회가 된다면 합동방송을 더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워낙에 하기 전부터 화제가 많이 됐던 건데요.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뉴스만을 콕 집어 살펴보는 이슈 따라잡기에서 이제 좀 더 이 얘기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수희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다 보셨어요 혹시? 예, 봤습니다. 1부, 2부 나눠져 있죠. 재밌으셨어요? 예, 따분하지는 않았어요. 예. 이게 참 이런 질문을 드려야 돼서 좀 그렇긴 한데 예.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누가 위너입니까? 승패는 없는 것 같고, 아, 그래요? 예, 어제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경우에는 홍준표 전 대표의 그 말을 끊지를 않았어요. 서로 말을 끊지를 않았어요. 웬일이죠? 그래서, 예, 다만 이제 좀 길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서로 좀 내가 말을 좀 더 하겠다 그럴 땐 손을 잡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시간까지 녹화가 된 것 같은데 네. 어제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 우리 정치권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보수, 진보 아니면 좌파, 우파로 나눠서 이렇게 대립하는 게 어떤 문제들, 어떤 이슈들에서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지에 대해서는 어제 선명하게 그래도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공유한 얘기는 지금은 너무 서로를 왼수처럼 보고 있는 이 서로에 대한 인정이 하나도 없이 예, 너무 반목만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통합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두 사람 다 같이 그 생각을 같이 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국민 통합일까요? 이런 사회 통합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계속 또 좀 저런 공동 그 토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마지막에 앞에 리포트에서 기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의도 분위기를 이제 잘 아시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두 분의 행보가 네. 단순히 두 사람만의 네임밸류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극렬하게 반목을 하고 있는 이 여야 간의 정치 상황을 이렇게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예, 한 3시간 정도를 투자해서 도대체 여의도에서는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한다면 저 두 분의 저 토론을 보면 그거는 좀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년 총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마 이제 저런 훈훈한 모습은 보이기가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제 그때는 뭐 당락이 달려 있고 승패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때는 더 뭐 치열하게 붙겠지만 어제는 그래도 성과가 있었던 게 유시민 이사장의 경우에 그 전직 대통령 두 분의 지금 뭐 한 분은 구속돼 있고 한 분은 보석으로 나와 있지만 그렇죠. 여하튼 재판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 뭐 안타깝다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이건 좀 심하다. 자기가 생각해도 뭐 그런 얘기라든가 아니면은 지금의 이제 홍준표 대표는 우리가 노무현 당시 대통령 때 우리가 좀 모질게 하기는 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모질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참 뭐 대책 없이 당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은 그 현실 정치를 했던 그렇죠. 당시에 그 중진들이었던 중책을 맡고 있던 사람들 입에서 나왔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좀 원인 파악은 그래도 좀 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러게요. 지금 저분들이 갖고 있는 무게가 그렇게 가볍지 않고 사실은 저분들이 언제든지 발사될 수 있는 일종의 뭐 로켓 같은 어떤 그런 잠재적인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아직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분들의 저런 생각이 실제로 나중에 뭔가 좀 더 결과적으로 투영될 수 있는 여지도 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군요. 그래서 이제 대선 뭐 대선이든 현실 정치든 정치를 다시 할 거냐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뭐 선수 하나 더 쌓는 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불펜 투수다. 그러니까 대선에 나설 생각을 하는데 그러게. 지금 이제 공 던지고 있는 지금 뛰고 있는 선수가 뭐 부상에 당하든 잘 못 던지면 나간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겠네요. 유시민 이사장은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자기는 정치할 생각이 없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또 얘기했죠. 나올 거라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그것 때문에 사회 보신 분이 너무 그렇게 선들을 그어서 얘기를 하니까 좀 토론이 재미없긴 했다 이런 평을 또 했어요. 사회 그렇죠. 보신 분이. 예.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그때가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하고 김어준 그 뉴스 그 대표 그분이랑 어느 저 행사장에서 유시민 대표 나와서 했을 때 그때 처음 이제 양 원장도 그렇고 그 김어준 씨도 그렇고 이제 나올 거죠라고 물어보면서 이제 본격화됐던 것 같은데 그때도 분명히 유시민 이사장은 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근데도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왠지 거기에 양정철이 민주연구원 원장의 복귀와 맞물려서 뭔가 어떤 부분도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대요.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거죠. 흥행에 좋은 겁니까? 예, 흥행도 좋고 뭐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대꾸를 띄워줘요. 그게 한편으로는 분열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제 차기 주자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더 끌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또 힘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뭐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 유시민 이사장이 늘 탐나는 인물일 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성이 워낙 좋고 이미지도 지금 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옛날처럼 말만 번지르게 하는 거는 10년 전이랑 비슷한데 그때보다 유해졌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런 평가들이 있더군요. 예, 그러니까 이미지도 많이 변했죠. 어제도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막 대드는 모습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그런 공격적인 모습은 전혀 없었거든요. 예. 홍 전 대표가 많이 점잖아졌다라고 그런 얘기는 안 하던가요? 저는 보질 않아서. 예, 그러니까 이제 늘 이제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바른 얘기지만 참 그 얘기를 특히 거북살스럽게 한다 이런 평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뭐라고 이렇게 우리가 방송에서 쓸 수 없지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어떤 논리들이 굉장히 장황한데 막상 보면 맞는 말은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그 특유의 직설합법으로 말만 번지르게 하는 거는 10년 전하고 같은데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그런 평에 대해서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는 그 정도 서로가 뭐 인정이라 그럴까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뭐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앞으로 계속된다라는 거가 혹시 현실화된다는 걸 봤을 때는 서로 충분히 이제 1회전, 1라운드를 그냥 서로 잘 쳐다보고 관망하면서 또 이렇게 분위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양정철 원장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 양정철 원장뿐만 아니라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역대 정권에 상상 있었고요. 근데 대부분은 그분들은 잘 안 드러났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양정철 원장 행보를 보면 굉장히 뭐 워낙 많은 언론들이 쫓아다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서훈 원장, 국정원 원장도 그랬고 이게 좀 많이 노출이 이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아직 좀 시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병참 기재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죠, 민주연구원이. 예. 이거는 싱크탱크인데 그 싱크탱크가 정책을 만들고 공약을 만드는 곳이 병참 기재 역할을 하겠다는 것도 좀 의외이기는 하죠. 그런데 공식 일정으로 처음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공식 일정으로 만나고 서훈 국정원장은 사적인 모임이라고 글쎄요. 했고, 그리고 3일에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이재명 경기지사를 같은 날 만났습니다. 글쎄요. 나란히. 그런데 그게 또 공식 일정이에요. 저렇게 지금 기자들이 다 와서 사진 찍는 그러니까요. 일정으로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저게 양정철 연구원장이 어떤 뭐 청와대와 교감해서 아니면 다른 당의 그 지도부와의 교감해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독자 행보를 하는 건지 그거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독자 행보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지금 박원순 시장, 이재명 그렇죠. 지사가 갖고 있는 존재감이 그럼요. 있기 때문에 예. 저거는 뭐 어느 정도 교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게 다 지금 만난 거는 뭐 그 정책 협약 때문에 만났다라고 표면적인 이유는 됐지만 만나서 지금 서로의 덕담을 보면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했지만 박 시장에 대해서는 뭐 아이디어 뱅크다. 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아주 뭐 뚝심 있는 추진력 뭐 이런 아주 격찬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근데 저게 공천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내년 총선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죠. 저런 그럼요. 예. 힘이 있다는 게 그럼요. 예. 뭐 역대로 보면 공천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 치고 잘 된 게 별로 없죠. 끝이 좋은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오더군요. 전 언제죠? 그 자유한국당은 아니고 그 전에 그 이한구 전 의원이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일이 나와서 글쎄요. 힘이 실리는 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언론도 기자들도 엄청나게 따라다니는 건 분명한 것 같긴 한데 근데 글쎄요. 일각에서는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거품이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질시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앞으로 네. 내년 총선에서의 공천이 어떻게 그렇죠. 이루어지는지 보면 알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예. 이제 얼마 안 남은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총선은. 예. 근데 정치권과 관련해서는 참 요즘에 뭐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라는 게 사실 뭐 여전히 바닥이다라는 얘기는 뭐 어제 오늘 얘기는 하긴 합니다만 요즘 아주 바닥을 뚫고 이제 지하로 더 내려가는 상황을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성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또 막말 논란에 휩싸였더군요. 본인은 자꾸 아니라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역시 이분도 이제 또 한국당 의원이긴 합니다만 예. 그분도 그렇고 이게 그러니까 참 반복되네요. 이게 이제 뭔 얘기인가 하실 거예요,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이게 백그라운드 브리핑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공개적으로 어떤 회의하는 거에서 모두 발언들을 녹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밖에서 기다립니다. 비공개 회의를 네. 할 때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뭐 당 대표나 이렇게 나오면 막 달려들어서 물어보죠. 달려들어 물어보죠. 그때 마이크를 들고 있는 기자들은 이제 말진이라고 하죠. 그 기자들은 이제 서 있지만 그 말하는 걸 타이핑을 해야 되는 노트북에 입력을 해야 되는 기자들은 다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그렇죠. 서서 노트북 칠 수는 없으니까. 예, 무릎에 이제 노트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당 대표가 얘기하다가 아니면 이제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이 얘기하다가 이렇게 그 자리를 이동하면 막 쫓아가면서 물어봐요. 그러면 엉덩이를 끌면서 뭐 이렇게 가면서 물어보는 상황이 되죠.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네요. 예, 이제 저 모습이 이제 앉아 있는 건데 저 모습을 보고 이제 걸레진을 하는구먼 이렇게 이제 혼잣말처럼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들릴 수 있는 목소리였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성교 사무총장은 그 사정이 딱해 보여서 한 얘기다라고 하지만 뭐 누가 들어도 그걸 사정이 딱해서 안 돼 보여서 연민에 차서 한 얘기라고 하기에는 좀 해명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한성규 의원이 몇 선이죠 지금? 사선인가 그런데 그랬죠. 저분은 이제 아나운서 출신이시고 예. 또 이제 좀 기자들도 왜 출신에 따라서 서로 간에 또 그런 것도 있죠. 요 갈등이. 먼저 또 막말 논란 그 민경욱 그 의원도 마찬가지고 참 방송을 잘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자꾸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니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관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적들도 하더군요. 그래서 좀 저의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당이 좀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뭐 이후든 네. 좀 어떤 좀 신경질적인 반응이라 그럴까요? 그런 데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왜 그럴까요?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동안에 계속 민주당이랑 그 지지율 격차도 줄어들고 반면에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또 사실 이런 상황들이 최근 계속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것 때문에 자꾸 반대가 되더군요, 또. 예, 그런데 이제 그 뭐 어제 저 홍준표 전 대표도 얘기했지만 예. 굉장히 이제 지금까지 뭐 한마디 말도 못하고 계속 당해 왔었죠. 예. 뭐 적폐청산이란 이유로 해서 뭐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좀 조급함 또 약간 좀 신경질적인 그런 게 저런 막말로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한교안 대표 말대로 심사 이런 뭐 많이 생각하고 한마디 하는 그 말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러게요. 사실은 정치권에서 이렇게 여유를 이런 식의 얘기를 함부로 할 상황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금 특히 경제 문제 때문에 위기 상황이다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세비도 많이 받는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국민들한테 더욱더 불신을 당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